안녕하세요. 김유란입니다. 화장품에 완전 푹 빠져들었어요. 입은 없지만 우리의 피부도 먹고 있다. 너무 강렬했습니다. 저는 유산화 비즈니스 플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결혼 전 제 남편은 해외 부동산 회사의 부장이었고요. 저는 금융회사 직원이라서 여의도를 거쳐 강남의 회사를 다니던 그냥 둘 다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의도치 않게 아이 셋을 낳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둘이서 어쩌다 보니 여러 이유로 자영업을 하게 됐는데요.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저렇게 사람이 많아요. 손님이 많아요. 자영업 벌써 12년 차가 되었고요. 제 나이가 벌써 46살이 되었습니다. 유산화를 시작할 때 40살이었고요. 그때 보면 요즘에 국세 통계 포털에 들어가면요. 내 소득, 내 연령대, 내 지역별, 내 소득이 몇 프로나 될까? 그게 나와요. 거기에 제가 쳐봤더니 제 남편의 소득이요. 상위 1%, 소득 구간 1%의 소득이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이미 소득 구간 1%일 때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그 옆에는 33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제 엄마요. 제 엄마. 그래서 제 엄마에게 집을 사드렸죠. 차도 사드렸고요. 뭐 당연하겠죠. 여러분도 돈 많이 버시면 부모님한테 해드리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제가 유산화를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나 괜찮은가?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지금 괜찮은 건가? 저 같은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되게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만족했어요. 근데 이런 고민이 진짜 많은 거예요.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할까? 그때 당시에 막 노트에 적어놓은 걸 보면 언제까지 장사가 잘 될까? 나이 들어도 내 남편이 60살이 돼도 사람들이 핸드폰을 개통하러 올까? 혹시라도 아프면 어떡하지? 애들은 자꾸 커가는데 같이 있을 시간이 없네. 그러면 업무 시간을 더 늘려서 24시간 편의점처럼 24시간 핸드폰 매장 운영해 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돌이켜보니 제가 회사원일 때도요.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회사를 다녀야 돼? 그랬다가 반대로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안 잘리고 아프면 어떡하지? 뭐 똑같은 고민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업을 해야 되나 하면서 그때 회사 다닐 때 엄청 많은 금융 관련 자격증을 땄습니다. 혹시 다른 어떤 이직을 하거나 다른 루트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요. 끊임없는 걱정거리가 제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있었던 거예요. 돈을 아주 잘 벌 때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을 받을 때도 말이죠. 근데 이런 고민은 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빅데이터를 찾아보면요. 20대부터 60대까지 걱정거리, 고민거리 보면요. 좀 달라요. 20대는 취업, 아르바이트,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 5, 60대는 건강, 운동, 의사, 부부, 아내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20대부터 60대를 막론하고 공통되는 고민들이 시간, 나이, 돈. 저희 검은색 보이세요? 걱정이라서 칙칙하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이게 모두 공통된 걱정이더라고요. 시간, 돈, 그리고 나이. 혹시 이 세 가지 고민 중에서 난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아무도 없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회사원일 때도 결국 그 항목을 찾아보면 이 세 가지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자영업을 할 때도 소득 구간 1%였을 때도 이 세 가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송영길 대표님인데 빅데이터 회사예요. 바이브 컴퍼니. 제가 이분의 책을 보고 되게 좋아해요. 이분이 인생 주기에 따라 공통된 걱정거리는 나이와 시간과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맞네. 이렇게 무릎을 쳤습니다. 나이와 시간, 돈 중에 그러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뭐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예요? 돈? 시간? 시간 어떻게 통제하실 수 있어요? 뭐지 각자 나이도 통제할 수 있겠죠. 아이,
네, 그냥 한 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거 돈이 아닐까? 가장 쉽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뭐 할게요? 그렇게 바쁘게 소득 구간 1%의 돈을 벌면서도 전 국민이 사랑하는 치킨집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저 닭 튀기는 저의 모습인데요. 제가 닭을 튀기는 직원은 아니었어요. 사장이었죠. 근데 직원도 쉬어야 되고 아프기도 하고 집안일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대타로 닭을 튀기면서 내 닭을 먹은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되게 열심히 튀겼습니다. 네. 근데 맛있더라고요. 제가 튀겨도. 아무튼 그때 제가 창업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했는데 평균 창업 비용이 한 이 정도 든다고 통계는 나와 있지만 사실 훨씬 많이 들어요. 네. 여러분 빵 다 좋아하시죠? 빵. 저는 빵집을 한번 차려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빵순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빵을 먹으니까 치킨은 가끔 안 먹는 사람 봤는데 안 먹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커리 집을 알아봤더니 다들 저처럼 이것저것 해보려고 다 찾아보시죠? 그쵸? 찾아봤더니 빵집이요 거의 3억 돈이 들어요. 창업하는데. 왠지 아세요? 그 제빵 기계가 1억이 넘어요. 네. 그리고 아침 새벽 손님을 잡아야 되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어놓습니다. 그럼 보세요. 창업 비용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소득이요.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2022년은 1,938만 원 장영업자들이 번대요. 맞는가요? 연소득이에요. 충격적이죠? 네. 자영업자 연평균 소득이요. 2021년 기준 1,952만 원, 월 162만 원 정도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평균이니까 정말 잘 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못 버시는 분도 있겠죠. 저는 이 자영업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장사가 안 돼도 다른 걸 할 수 있을까? 저 못해요. 무서워요. 지금 버티면 될 것 같아서 빚을 끌어다가라도 저 유지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모두 공통된 마음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자영업자도 지금만 힘들겠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대출로 버티고 계시죠. 버티다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수입이 된다면 차라리 편의점 알바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폐업을 많이 하세요. 5년 이내 폐업하는 곳이요. 서울 소상공인 2곳 중에 한 곳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저 역시 1년 안에 폐업했어요. 그 치킨집. 근데 되게 잘 되는데 폐업했어요. 장사 진짜 잘 됐거든요. 네. 너무 힘들어서 폐업했어요. 왜냐면요. 그때 제가 좀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에 일을 뭐 2개, 3개 더 열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보세요. 치킨 언제 드세요? 6시 정도에 먹어요. 그리고요. 그러면 순식간에 한 9시 돼요. 숨 돌리고 물 한 잔 마시면요. 이 야식 타임이 돌아옵니다. 닭을 막 튀고 정신없이 배달을 시키면요 11시가 넘어서 한숨 돌려요. 그러면 저녁 시간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내니까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고 지금 내가 괜찮은 건가? 돈은 계속 벌리지만 내가 이렇게 버는 돈이 정말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치킨집을 정리했습니다. 이때 시간과 돈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요. 제 관점이 바뀌었어요.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으로 돈을 벌고 현명한 사람은 돈으로 시간을 산다. 저는 어리석은 하지만 정말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거죠. 난 이제 선명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정말 치열하게 투잡을 했던 그때 제가 느꼈던 겁니다. 역시 시간을 살 수 없는 돈은 진짜 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노동의 끝, 한계를 겪어보고 나서 말로만 들었던 게 무엇인지를 완전히 몸으로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유발 하라리 책에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하찮은 정보들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명료성이 힘이다.
이론적으로 누구나 인류의 미래에 대한 논쟁에 참여할 수 있지만 명료한 전망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우리 같은 수십억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일일이 조사해 볼 여유가 거의 없다. 맞죠? 그보다 다급하게 처리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출근을 해야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고 나이 든 부모도 보살펴야 한다. 불행히도 역사에는 애누리가 없다. 당신이 아이를 먹고 입히느라 너무 바빠서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인류의 미래는 결정된다 해도 당신과 아이들이 그 결과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명료한 전망이 없으면 당신과 아이들은 그 결과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들으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럼 나는 명료한 전망을 찾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은 돈이라고 생각했고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열심히 버는 건 어쩌면 명료한 전망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돈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미 20대 때 베스트셀러였고 그때 당시 읽었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다시 좀 꼼꼼히 읽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어봤지만 꼼꼼히 읽고 이해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정도의 부자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봤더니 열심히 사는 거랑 상관없이요. 내가 부자가 되는 사다리를 가난에 놓는지 부에 놓는지 그거에 따라서 나의 결과가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버는 행위는 이 4가지 정도밖에 없대요. 직장인, 자영업자나 전문가, 의사나 이런 분들 전문이겠죠. 그리고 사업가. 근데 그냥 사업가, 자영업자 같은 치킨집 운영하는 사업가 말고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 그리고 투자가. 돈을 수억 넣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가.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만 돈을 벌 수 있대요. 좀 생각해 볼까요? 4가지 방법 말고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직장인이었고 결혼하고 나서 자영업자였어요. 이쪽이었죠. 반으로 딱 나눠서요. 저는 나름 직장인들은 참 안 됐어 이런 생각을 자영업자면서 했단 말이죠. 그 정해진 돈만 받아야 되잖아. 나는 열심히 살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불행히도 저는 푸어 이쪽에 있는 일만 했더라고요. 리치 부자로 가는 그런 잡은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부는 과연 뭘까? 책에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일하지 않고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날짜의 수. 결국 내가 불안해. 이 얘기는요. 내 남편이 혹시라도 아파서 내가 돈을 못 벌면 지금 같은 상황을 몇 년이나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결국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삶을 저는 원했던 거죠. 그게 제가 생각했던 부였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쪽 리치로 가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일을 할까? 저는 투자자문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저는 치킨집이 잘 되면 치킨집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핸드폰이 잘 되면 저한테 몇 개 점포를 내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가 망하면 다 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핸드폰 가게라면 치킨집을 병행해야 되고 다양한 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잡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이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왼쪽에서 리치로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당신이 하는 일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먼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지요. 라고 써 있더라고요.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뭐 했는지 아세요? 코인과 주식을 좀 해야겠다. 투자가가 돼야겠다. 왜냐면 제가 그 투자자문사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생각했는데 이 책에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이가 투자가예요. 절로 가는 게 아니다.
바로 저기로 가려면 E와 S에 있는 사람은 B를 반드시 거쳐서 I로 가야 된다라고 순서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B를 해야 되는 거예요. B에 해당되는 게 뭐지? 추천해 줍니다. 스승을 찾아라. 두 번째,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구매해라. 아니면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입해라. 근데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고요. 세 번째 써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입해라.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스템이나 아이디어는 언제나 낯설고 의심스러운 것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시기를 반드시 거친다라고 써 있어요. 프랜차이즈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대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좀 주변에 많긴 하지만 과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뭔지. 왜 그러시지? 제가 이 일을 하시는 분한테 여쭤봐도 설명을 다 못 하시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뭘까요? 여러분 공구 아세요? 공구? 익숙하죠? 인스타에 쳐봤더니 공구 쳤더니 쫙 나와요. 그러면 혹시 내돈내산 아세요? 제 돈 내서 이거 사봤는데요. 이런 후기를 얘기하면서 약사분이 내 돈 내서 샀는데 이 약사 제가 먹었던 이 철분제 추천해요 라고 나와요. 공구랑 내돈내산은 익숙하시죠? 공통점은 내가 써보고 좋아서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판매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즉 회사 대신 소비자가 마케팅하고 소비자가 판매하는 게 공구 내돈내산 광고예요. 맞죠? 그렇게 해서 그로 인해 소비자가 돈을 버는 일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공구랑 내돈내산? 결국은 유통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돈내산과 공구랑 아주 유사합니다. 유통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다 설명을 못 하세요. 사과 하나가 유통되려면요,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유통 과정을 겪어요. 유통은 바로 이 노란색 부분입니다. 이 노란색 부분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생산자가 있고요.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소비자를 연결해서 저는 수익을 창출합니다. 맞죠? 유사나는요, 유사나와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내가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유사한 거예요. 조금 다르지만. 만약에 공부하시는 분이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공부했는데 자기야 이거 너무 좋아. 옆집 언니한테 내가 소개할 수 있잖아요. 소비자인 내가. 그러면 그 매출에 대한 수입은 공부한 분한테 가죠. 유사나는요, 나한테도 오고요. 그 소비자한테도 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낯선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부정적인 거고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구랑 소비자가 딱 분리되는 형태가 아니라 공구하시는 분은 제품을 팔기 위해 써보죠. 그쵸? 근데 유산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써봤는데 좋아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소비자가 또 마케터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혹시 이거 아세요? 비의 깡 아세요? 혹시 이런 노래 아세요? 아세요? 네. 이 노래가요, 너무 촌스러워요. 그랬는데요, 이게 역주행이 돼서요, 난리가 난 거예요. 초딩까지. 그래서 이 비의 깡을 역주행한 노래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난 1일 1강 합니다. 1일 1강을 하면서 새우깡을 먹으면서 1일 1강을 해요.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새우깡에다가 비를 광고에 써주십시오까지 한 거예요. 요즘에는요, 소비자가요, 단순히 소비자로만 남지 않아요. 단순한 소비자는 점점 사라지는 시대예요. 기사 하나 볼게요. 단순 소비만 하는 소비자는 이제 없다. 지금은 팬의 시대다. 팬슈머 대표적 사례가 있다 하면서 비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기존 제품을 재창조하는
모디 슈머,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슈머,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 슈머, 뭐 이런 게 대표적이고요. 거기다가 뭐 스토리 슈머, 플레이 슈머, 여러 슈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나에서 이 소비자형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뭐 내가 공부하듯이 돈 벌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좋은 제품 써봐야지, 좋은 제품 이왕이면 싸게 사야지라는 현명한 소비를 하시는 그런 팬슈머, 내 얘기를 전달하는 스토리 슈머들이요. 그 대가로 리워드를 받는 그런 회사의 보상 플랜인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실까요? 네. 유사나 비즈니스는 그래서 내돈내산 소비자가 경험, 스토리를 공유해서 리워드 소비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너무너무 심플하죠? 그러니까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이 사용할 제품만 유사나로 내돈내산해도요, 초기 사업 시작이 부담이 없는 비즈니스예요. 저 치킨집 차리고 빵집 하려고 할 때 얼마 든다고. 그러면 유사나 그쵸? 아주 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돈이 안 드는 게 없어요. 근데 유사나는 정말 부담이 없는 비즈니스인 거죠. 네, 유사나는 아무나 할 수는 없고요. 멤버십 제도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제거든요. 코스트코처럼요. PC 회원 가입이거나 BC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PC 회원은 소비자, BC 회원은 리워드 받는 소비자인 거예요. 둘 다 제품 구매를 할 수 있지만 BC 회원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10% 예약을 하면요, 구매 할인이 돼요. 그리고 코스트코는 매년 갱신이지만 유사나 BC 회원은요, 딱 한 번 2만 원을 내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멤버십제니까 멤버십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멤버십 혜택이요, 일요일 날 자동 예약 주문을 하면 10% 할인을 주는 게 멤버십 혜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요. 마트에서 뭘 사는데 일요일 날 구매하기 예약하면 10% 할인해 준대요. 그럼 일요일 날 사실래요? 화요일 날 사실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현명한 소비자니까요. 그래서 제가 유사나 제품 너무 좋아라고 알려줬던, 공유했던 많은 분들이 일요일날 제품을 구매하세요. 그럼 일요일날 어떻게 되죠? 그 매출이 저한테 공유가 되니까 일요일날 저는 수당이 발생되죠. 그럼 이 수당은요, 오토로 들어오는 수당이에요. 과거에 내가 유사나 제품 좋아, 내가 이거 먹고 살 빠졌어, 이거를 나눈 그 시간 투자로 쌓인 수익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시간과 맞바꾸지 않은 돈이라고요. 자, 무슨 시간과 맞바꾸지 않아?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변호사예요. 사시 공부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죠. 시간 투자로 자격증을 땄단 말이에요. 변호사. 그럼 돈이 들어오나요? 수임을 해야지 돈이 들어오죠. 유사나는요, 쌓아두면 수임을 하지 않아도 제가 알려준 분들이 제품을 10% 할인받으려고 구매를 하면 제가 굳이 새로운 시간을 쓰지 않아도 수익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수익 구조와는 좀 다른 거죠.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할인 없이 살래,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 여러 가지 매출이 생긴다면 추가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당들은요, 이렇게 이번 주에 형성된 수당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아침에 들어와요. 이번 주 거가 다음 주 금요일. 1년은 52주기 때문에 1년에 52번이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였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받았고요. 그 치킨집 할 때는요, 카드를 긁으면 3일, 공휴일 빼고 3일에서 7일 사이에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쉬지 않으면 그냥 매일매일 주말 빼고 들어와요. 근데 또 나가지만 계속 나가요. 아무튼 돈이 항상 잔고에 있다가 나갔다 해요. 근데 핸드폰 장사는요, 이번에 매출을 만들면요, 빠르면 한 달 후, 길면 3달 후에 돈이 들어와요. 그 구멍을 1년에 52번으로 계속 저를 메꿔주는 거예요. 이미 소득이 많아서 여유로웠지만 더 여유로워졌어요. 일요일 날 쉬지 않았어요, 저희는. 근데 이젠 쉬어요. 매주 들어오는 돈이 저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가능한 거는요,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있거든요.
보시면 2023년도에 가구 10가구 중 8가구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 그래프를 조금 더 확대해 보자면요. 롯데마트 건강식품 매출 추이 보시면 체중 조절식, 다이어트식부터 건강기능식품까지 계속 상승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더 좀 신기한 거 21년 카카오톡 선물하기 보면요. 세상에 건강기능식품 증가율이요. 20대가 56%. 20대도 영양제 먹는다니까요. 이제 나이 든 사람은 먹는 게 아니에요. 30대가 66% 증가했어요. 이렇게 트렌드와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청소년들한테도 영향이 있어요. 이거 24년도 기사인데요. 술, 담배 하는 비행 청소년이 줄고 건강 챙기는 웰빙 청소년이 늘었다. 이제 웰빙 청소년이 대세랍니다. 그리고 제 초등학교 6학년 제 딸은요. 친구들이랑 갓생 모임을 만들어서요. 아침 일찍 나가서 러닝하고 와요. 요즘에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대학생 10명 중 이번에 여름방학 있었잖아요. 10명 중 7명이요. 갓생했다. 기사에 떴습니다. 뭐 운동, 공부, 알바로 갓생했다. 옛날처럼 술 먹고 놀고 뭐 여행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자신의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요. 한국만의 트렌드가 아니고요. 미국은 뭐 난리잖아요. 뭐 마약하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 들었잖아요. 안 가봤지만 아무튼 근데 미국의 18세에서 35세 젊은이들이요. 건강을 위해 밤늦게까지 안 놀고요. 하물며 저녁 식사를 일찍 한대요. 야식이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 같은 변화는요. 유흥 산업에 외식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개인의 변화가요. 결국 산업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트렌드가 변하고 있어요. 지금 22년도 기준으로는요. 웰니스, 헬스 산업이 대세입니다. 이렇게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요.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체중, 식단 관리, 식사 대용식이요. 1000조가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미용 항노화도요. 1000조가 넘어요. 웰니스 산업 전 세계 연간 매출 규모가요. 25년도에는 8,400조 예상한대요. 이 돈이 아마 액수가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내 주변에 영양제 다 먹지 않아. 난 영양제 먹지 않던 사람이었어. 근데 커피는 다 마시셨죠? 그쵸? 커피 시장 보실래요? 커피 시장이요. 27년도 계속 상승한다면 177조 원 예상한답니다. 전 세계 커피 시장이요. 그러면 웰니스 시장은 어때요? 훨씬 규모가 크죠. 그럼 내가 커피숍 하나 차릴까? 뭐 차려도 돼요. 근데 웰니스 산업도 하나 같이 병행하면 더 좋겠죠. 유산화는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기업명인데 당연히 웰니스 산업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25% 한국에서 성장했는데요. 유산화 코리아도 8년간 570%나 성장했어요. 세계 속의 유산화 글로벌 사업도 가능합니다. 30년간 25개국 진출을 했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 요즘에 해외 주식 많이 하시죠? 유산화 치시면 안 나와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USNA를 쳐야지 돼요. 그러면 나옵니다. 네. 상장되어 있는 튼튼한 회사고요. 24년도에도 거론되는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이거에 관련된 진단 시약을 상용화 시키신 분이 저기 닥터 웬츠라는 분인데요. 저분이 진단하는 것보다는 그 진단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질병이 생기고 난 후에 진단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조금 더 선진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단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차린 회사가 유산화입니다. 이상적인 세포 수준의 영양소가 장기적 건강을 위한 열쇠라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최적의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 영양제를 개발하신 거죠. 근데 하던 가닥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엄청 잘 만드는데 막 허접하게 만들면 찝찝하잖아요. 그쵸? 사람의 심리는 똑같겠죠? 그래서 그냥 영양제를 대충 만든 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150명 이상의 과학자와 함께 유산화 영양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으로 특허가 있겠죠. 여러 개 있는데요. 인셀렌지스라는 특허는요. 혁신적이고 독자적이고 더 이상
모방이 불가한 기술력이라고 써 있습니다. 구글에서 찾아보면요, 특허 번호와 함께 인텔리전스 기술이 항산화 유전자 활성을 촉진하는 것을 돕는 기술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으면 좋다, 바르면 좋다. 네, 그러니까 그 의약품, 효능이 있는 의약품을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약전이라고 해요. CPS나 PDR에 유산화 제품도 실려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영양제지만 의약품에 준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명한 선수들도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고 있고, 최근에 그 올림픽 있었잖아요. 파리 올림픽. 여기서 257명의 선수들이 91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파리 올림픽은 유독 재밌더라고요. 네. 다 자기네 거 좋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제대로 알아보면요. 그때 비로소 이 차이점이 보여요. 이 차이점이 그때 보이면 이런 과학기술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과학기술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한테 위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직접 제조하는 게 엄청난 거라는 거, 그래서 의약품 제조 시설 설비 업체에서 만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공인된 정말 해외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유산화는 정말 차별이 있다는 거, 이거를 알면요, 그냥 브랜드 체인지로 끝나지 않아요. 팬슈머, 스토리슈머가 됩니다. 제품으로는 체중관리, 소화기 건강, 에너지, 수분 보충 제품이 있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순환계, 골격계, 면역, 소화, 눈, 기타 등등 인체에 대한 건강에 관련된 전 제품과 아까 들으셨죠? 피부도 건강해져야 된다. 피부에 관련된 이런 신제품들도요. 과학자가 함께 개발해서 제품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요. 나의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돼요. 좋은 나의 경험, 살 빠졌어, 피부 좋아졌어, 이런 나의 경험을 스토리로 내가 얘기하면요. 제가 리워드 받는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2명의 진정한 유산화 팬으로 특별한 경력이나 지식이 없어도 내가 팬슈머가 되고 또 다른 팬슈머를 만들면 이 비즈니스가 가능해집니다. 직급이나 사업 기간에 관계없이 매출의 수익을 동등하게 배분해요. 혹시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런 모양, 매출이 많은 사람은 소수겠죠? 소수에게는 많은 비율을 주고 매출이 적은 사람은 많겠죠? 맨 바닥에 초록색.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는 조금 비율을 주고 이런 거 아니고요. 유산화는 모두에게도 똑같이 20% 매출에 대한 퍼센티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벨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 회사에 다녔던 일, 자영업을 했던 모든 일이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소득이 줄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유산화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이 점점 더 올라간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리워드 소비자 BC를 가입하면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가게를 하나를 가질지 3개를 가질지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3개를 가졌으니까 3개에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제가 유산화 팬이 됐고 팬 2명 김씨와 박씨를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이 제품을 먹었어요. 200포인트 정도 먹었어요. 그랬더니 2명이면 400포인트죠. 이게 저한테 와서 제가 한 $40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2명의 팬을 만들었지만 내년에도 또 다른 2명의 팬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총 4명 800포인트 합치면 200이 4명이니까 800포인트잖아요. 그럼 $160를 제가 벌 수 있습니다. 근데 3년째 되니까 김 씨가 갑자기 2명의 팬을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각자 2명의 팬을 만들어 칠게요. 그래서 모두가 200포인트를 구매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우선 김 씨한테요. 이 AB라는 김 씨가 소개한 유산화를 공유한 저 AB라는 분이 구매한 매출 200, 200 합치면 400이요. 김 씨한테 가요. 100% 공유되는 매출 포인트입니다.
김 씨는 내가 소개한 사람이 또 소개한 사람이니까 너는 한 30% 먹고 내가 70% 먹을게 이런 게 아니고요. 100% 공유된다고요. 요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공유된다고요. 그러면 그 공유된 게 또 저한테도 이렇게 공유가 됩니다. 김 씨는 400포인트죠. 두 개 합치면 공유되는 게 제 BC 2번, 제 가게 2번은요. 이렇게 6명 1200포인트가 저한테 공유돼요. 제 거 BC 1은요. 12명 2400포인트가 저한테 공유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잠깐만, 여기서 공유해 주는데 여기서 또 공유해 주네. 왜지? 한 번 더 공유를 해주고 중복 인정을 해주는 건 좋은데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김 씨, 이 씨, 박 씨, 최 씨 제가 소개한 모든 사람들도요. 각자가 소개하거나 유산을 공유한 포인트는 모두 공유가 되고요. 저도 한 번 더 공유되는 그런 보상 플랜이에요. 비즈니스 플랜이에요. 공유의 차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너스가 또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어떤 친구를 유산화 제품으로 소개를 해서 그분이랑 제가 매칭이라는 자격을 획득했다고 치면요. 저는 뭐 김씨, 이씨, 박씨든 뭐든 소개를 못 하겠어. 저 친구 한 명밖에 없어. 내 인생에 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명만 소개를 했다고 치면 저분이 시간 속에서 유산화를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제가 그 한 명한테 유산화를 제대로 알려줘도요. 제가 그분이 얻어가는 수입의 15%를 평생 회사에서 저에게 보너스로 제공합니다. 여러 명한테 내가 유산화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쭉 보다가 건강에 대한 니즈가 있고 추가 수입에 대한 니즈가 있는 저 같은 사람 한 명만 제대로 유산화를 알려줘도요. 매주 1년에 52번 평생 15%의 수입이 나한테 보너스로 온다고요. 신기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인데요. 가게가 여러 개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제가 홍길동이라는 사람과 비즈니스를 정말 재밌게 하고 있어요. 결이 너무 맞아. 저 친구랑 하면 너무 신나요. 그러면 저 친구와 함께 제 추가 비즈니스를 라인에 같이 세울 수 있어요. 같이 세우면요. 저한테도 매출이 공유돼서 좋고 홍길동한테도 공유돼서 좋고 또 다시 원래 있던 저한테도 공유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함께 팀워크로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요. 저런 가게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죠? 수입이 무한해지겠죠. 이런 거예요. 제가요 소비자한테 유산화를 공유했는데 그 소비자 밑으로 제가 또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비자한테 구전을 한다거나 하면 그 매출이요 저한테도 공유되고 소비자한테도 공유되고 저한테도 공유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쉽죠? 공구와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이런 추가 비즈니스가 많아지면요 한계 없는 무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이 벌 거야? 그럼 더 많이 생길 때까지 일하시면 되고요. 나는 지금 좀 더 만족해?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있어도 안 하시면 돼요. 그 시간 속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자녀 대대로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예요. 저 핸드폰 매장 운영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장사가 잘 될지 모르겠고 우리 애한테 상속이 가능하다고 자신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애가 만약에 그래 좋다. 제 매장을 운영해요. 근데 미국에 가면 못하죠. 그렇죠? 하지만 유산화는요. 상속도 가능하고 미국에 가던 어느 나라를 가던 들어가 있는 나라에 아까 지도 보셨죠? 그 해당 국가에 가면요. 그냥 비즈니스가 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타사의 경우도 글로벌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나라에 가서 새롭게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유산화는 새롭게 가입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 표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줘 증거로 들이미고 제가 한 3년은 미국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하면 코드를 미국으로 바꿔줘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라인은 그대로 그 매출은 그대로 공유하고 말이죠. 진짜 비즈니스가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거는요. 사실 제품, 기업 이런 우리를 서포트해주는 시스템이 다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자,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공통된 걱정 있었잖아요. 시간, 돈, 나이. 그러면 유산화로 시간과 돈은 좀 해결이 가능하다는 느낌이 오시나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왔어요. 왜냐면 저 진짜 많이 쉬거든요. 네.
근데 나이는 해결이 안 돼요. 40에 시작했는데 벌써 46살이어가지고 윤석열 나이로 좀 깎이긴 했는데 아무튼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나이는 어떨까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보시면 55년생이에요. 근데 검정고시 보셨습니다. 22년도에. 나이와 무관하죠? 그래서 수능을 보셨어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세요. 네. 71세시고요. 어때 보이세요? 저희 엄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덕분이다. 제가 용돈을 계속 드리니까 짜증이 안 나요. 주급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그리고 영양제를 계속 서포트해드려요. 유란아, 나 40대 같아. 머리가 팽팽 돌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산에 안 먹는 사람들 진짜 바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이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저의 60대, 70대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71세의 저희 엄마를 봤잖아요. 저는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요? 전 더 어렸을 때부터 먹었는데,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다 모두가 은퇴를 합니다. 저희 엄마도 은퇴하셨고요. 근데 은퇴하면 빨리 돌아가실 거라고 저희 엄마 그랬거든요. 야, 70이면 죽지 이랬는데 얼마 전엔 80살은 살겠지 하시더니 어저께는 90살은 살 것 같아라고 하셨어요. 네,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지 생각해 보셨나요? 평균 노후 생활비가요. 적정기준 1인이면 369만 원이래요. 왜?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오래 삽니다. 아니 다행인가요? 오래 살아요. 유수의 기업 CEO들이요. 뭐 무조건 죽는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이러면서요. 실제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생명 연장과 건강, 노화에 대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과 CEO들이요. 불멸을 꿈꾸는 것을 넘어서 이미 실현의 단계로 다가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구글 창업자는요. 질병과 노화는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에요? 대충 살다 죽지 왜 그렇게 불멸을 꿈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프면 내 삶에 엄청난 타격이 오죠. 질병과 노화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류애적인 관점으로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욕망이 아니라 인류애적인 관점인 거예요. 트렌드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TV에 나온 건데요. 2000년대 초반 출생자는요. 기대 수명이 120세에서 140세래요. 우리 지금 기대 수명이 80세인데요. 80세에 돌아가시는 분보다 더 오래 사신 분 많죠. 네, 마찬가지겠죠. 그럼 2000년대 내 아이가 있다. 있으신 분. 그쵸?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될까요? 그쵸?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아프거나 재정이 부족해서 기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이의 미래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될 때입니다. 요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명료한 전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걸 쫙 들어보면 명료한 전망 중에 하나가 있어요. 웰니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웰니스 시장에 발을 담그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겠죠. 이제는 새로운 수입원과 경제 활동에 대한 관점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맨날 했던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했어요. 근데 이 경제 활동과 수입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니까 저런 걱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전 그냥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은퇴 이후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 현금 흐름의 4사분면 중에 리치로 가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리치로 가면요. 돈뿐이 아니라요. 재밌게도 삶이 더욱 안정감 있게 유지된다고 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그 나이와 시간과 돈, 이게 걱정이 아직도 조금 불안하다면 하고 있는 일을 하시면서 유산화를 병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한 잡으로 영원히 가지 마세요. 여러 개 담아보세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유산화 하기 전에 2016년이에요. 저 둘째 아이예요. 엄마한테 아이를 좀 맡겼는데 발레 하러 가서 안 하고 있대요. 다들 엄마가 왔는데 할머니가 와서 내가 갈게 지금 했잖아요. 못 갔어요. 손님이 너무 몰아치고 오니까 못 갔습니다. 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나아지겠지? 영업 시간을 더 늘렸어요. 2년 후 이때는
유산화를 시작할 때 소득 구간 1%라고 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소득 구간은 1%였어요. 계속 이럴 때였는데요. 시간이 계속 지나서 2018년이 됐어요. 셋째를 낳는데요. 보세요. 아기가 엄마 생각 안 나서 그러는지 달래지지가 않아.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저희 엄마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한쪽으로 애 달래면서 이렇게 쓰니까 틀리신 거예요. 아이를 두고 저는 일을 했죠. 왜냐하면 빨리 돈을 벌어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기 아이 문화센터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문화센터조차도 애들을 데리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이거죠, 제가.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으로 돈을 보고 현명한 사람은 돈으로 시간을 산다. 제가 많은 돈은 벌었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조금 가슴이 아파요.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해서. 2018년에 유산화를 시작했고요. 저는 골드를 거쳐 21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2년 9개월 걸렸어요, 여러분. 제가 12년을 자영업을 했지만 제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준 게 자영업이기도 한데요. 시간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 시간을 또다시 준 두 번째 제 인생을 바꿔준 잡이 유산화예요. 2년 9개월 만에요. 저는요 이렇게 아이들과 너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를 둘째 아이가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저희는 일요일도 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같이 많이 즐겨요. 이건 보면 첫째 아이가 셋째 아이를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요. 정말 여유로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팬 슈머이고 스토리 슈머로 리워드 소비자를 했을 뿐인데 재밌게 또 삶이 더욱 안정감 있는 그런 삶이 됐어요. 왜? 저는 리치의 단계로 왔거든요. 비즈니스로 왔으니까요. 그냥 리워드 소비자를 했을 뿐인데 현금 흐름의 분면을 바꾸게 된 거죠. 저는 유산화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바꿔줬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불안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애쓰고 살고 있는데 불안 요소가 있다면 내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의 키가 유산화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의 문을 유산화라는 키를 활용해서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